빠질 때마다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되는 기업, 두 번째로는 피크아웃 우려가 없는 기업. 자, 이 두 가지 아이디어로 한번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시장의 패닉에 절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이전이니 추락한 다음이 아니다. 오히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보라.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 경이 하락장을 대처하는 투자자의 자세로 남긴 말입니다. 최근 하락장에 정말 딱 들어맞는 명언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마지막 말입니다. 오히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정장이 발생하고 나서 회복을 할 때는 주도주가 바뀌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애매한 주식들은 정리를 해버리고 반등이 찾아왔을 때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잘 찾아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런 하락장이 끝나고 다시 회복이 찾아왔을 때 과연 어떤 주식들이 차별화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어는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빠질 때마다 매수세가 유입되는 기업들. 자, 시장이 급락하면 우량주, 부실주,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락을 합니다. 근데 종종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처음에는 많이 하락을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회복한 종목들이 종종 보입니다. 자, 그런 주식들은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마다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기업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피크아웃 우려가 없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 조정장이 찾아온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테이퍼링 이슈, 긴축 이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경기 둔화 우려감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경기 둔화 우려감입니다. 델타 변이 이슈, 그리고 작년부터 코로나 기저효과 때문에 계속해서 2분기까지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이 코로나 기저효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대부분 끝납니다. 즉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테이퍼링 이슈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주가가 하락을 했단 말이죠.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하반기에 성장률이 더 좋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 부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질 때마다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되는 기업, 두 번째로는 피크아웃 우려가 없는 기업, 오히려 하반기에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 자, 이 두 가지 아이디어로 한번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구체적인 종목 선정 기준은요. 빠질 때마다 매수세가 유입되는 기업들 어떤 기준으로 뽑았냐? 일단 19일날, 20일날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죠. 쭉 빠지다가 살짝 반등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안 좋았습니다. 종가가 저가였어요, 거의. 자, 그래서 19일날, 20일날 장중 저가 대비 종가가 합산 기준으로 2%포인트 이상 높은 기업들. 자, 이런 기업을 일단 빠질 때마다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좀 반등을 했다라는 기업으로 간주를 했고요. 자, 두 번째, 피크아웃 우려가 없는 기업 어떻게 꼽았냐? 하반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상반기 영업이익 증가율보다 높은 기업들. 근데 이 영업이익 증가율을 구할 수 없는 기업이 있어요.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증가율이 나오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규모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큰 기업들, 자, 그런 기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이 거의 다 발표가 됐죠.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높아진 기업들, 자, 그런 기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정한 기업의 리스트입니다. 대덕전자부터 뷰웍스까지 총 13 종목이 이 기준에 부합을 했고요. 이 표를 좀 살펴보면 여기 19일이라고 있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가 기준으로는 1.5% 하락을 했어요. 근데 종가는 오히려 3.6%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가 변동률 빼기 저가 변동률 하니까 5.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일 같은 경우에는 장중 저가는 마이너스 4.6%였는데 종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5%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가 변동률 빼기 저가 변동률은 1.2%예요. 이게 이제 반올림 기준입니다. 19일날 장중 저가 대비 종가 변동률, 20일날 장중 저가 대비 종가 변동률 합산을 하니까
6.2%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합산 기준으로 저가 대비 종가 변동률이 높은 그런 기업 순으로 나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수급은 발행 주식수 대비 순매수 주식수인데 19일, 20일 이 양일간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그 수급을 나타냅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틀간 기관은 발행 주식수의 0.2%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1.31% 정도 매수를 했어요. 자, 이틀간 발행 주식수의 1% 넘게 샀다. 이거는 상당히 많이 샀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외국인이나 기관 둘 중에 한 주체가 이런 하락장에서 어느 정도 순매수를 한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노란색 음영으로 나타냈습니다. 저기 SM, YG 엔터테인먼트, 엔터주드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담고 있고요. 외국인은 팔고 있네요. 그 다음에 골프존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조금 샀고 외국인도 아주 조금 사긴 샀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에서 수급이 좀 유입이 됐고요. 레이 같은 경우에서도 기관 쪽에서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뷰옥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에서는 조금 샀어요. 외국인 쪽에서도 순매수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나타나 있는 종목들 하반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고 과연 투자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덕전자 살펴보겠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187억인데 하반기에는 거의 더블 정도가 나죠. 그리고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해서 244억 원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3분기 컨센서스가 무려 49% 정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대덕전자는 PCB, 인쇄회로 기판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대덕전자가 생산하는 인쇄회로 기판은 반도체 패키지용 기판으로 주로 쓰입니다. 사실 이 대덕전자가 하반기에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대덕전자 개별 기업 이슈가 아니에요. 이 반도체 정체 시장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반도체 설계, 그리고 반도체 제조, 즉 파운드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를 조립, 포장, 테스트하는 OSAT 이렇게 크게 3개의 사업 모델로 나뉩니다. 사실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은 반도체 설계, 반도체 제조 이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OSAT 같은 경우에는 좀 소외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 점점 진행이 될수록 특히나 이제는 10나노 이하 공정에서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드는데 미세화 공정을 하기에는 힘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반도체 패키지, 조립, 포장, 테스트 이쪽 부분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제품을 아주 정교하게 계속해서 개발을 했어요. 근데 더 이상 성능을 더 좋게 만들기가 힘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제품을 잘 포장하고 꾸미고 상품 구성을 좋게 만드는 포장 산업이 뜨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반도체 패키지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도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비슷한 아이디어로 살펴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레이저 장비를 만들어요. 이 분야에서 글로벌 1위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반도체 후공정이 일단 반도체 칩을 절단하고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마킹을 새기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패키징, 즉 후공정 시장이 막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오테크닉스의 업황도 같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SM과 YG 엔터테인먼트. SM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펀드멘탈적인 이슈도 중요하겠지만 어디에 인수가 되느냐, 네이버냐 카카오냐, 자, 그 부분이 주가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악동 뮤지션, 블랙핑크 미사의 솔로 앨범, 아이콘과 블랙핑크의 온라인 공연 등 하반기에 이 아티스트들의 활동 라인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아티스트들이 활발히 활동을 한다면 당연히 음원, 그리고 굿즈, 판매까지 같이 증가를 하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실적 증가가 기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거리두기 4단계다라고 하면서 영업 제한이 걸리고 있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낫습니다. 그 이유가 6시 전에는 4인이고 6시 이후에는 2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영업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GDR, 직영점 적자도 축소가 되고 있고 해외 진출 역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 같은 경우에는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진단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레이가 올해 1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흑자 전환을 했고요. 이러한 기조가 3분기,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막혔던 수출길이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뷰옥스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엑스레이, 그 다음에 산업용 카메라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의료용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잘 팔렸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폐를 촬영하는 엑스레이 수요가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치과용 엑스레이 기기 이쪽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디스플레이 패널 검사용, 스크린 골프용 카메라, 레저 관련 제품으로도 수요가 지금 견조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빠질 때마다 매수세가 유입되는 기업들, 그리고 피크아웃 우려가 없는 종목 살펴봤는데, 이렇게 약간 좀 섹터로 묶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덕전자와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후공정 시장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꼭 이 두 기업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업들 있잖아요. 자, 그런 기업들까지도 아이디어를 확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사들 나란히 이렇게 포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도 에스테틱 관련해서 의료기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앞서 다룬 레이와 뷰옥스 같은 경우에도 의료기기 업체고요. 그래서 이 세 업체가 모두 다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의료기기 기업들, 특히나 레이나 뷰옥스 같은 경우에는 치과라는 공통 분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벌 치과 시장 이런 부분도 잘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와 부합하는 그런 아이디어에 속해 있는 기업들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장이 어려운데 정말 좀 여유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좌를 그냥 닫아놓고 한동안 쉬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근데 어느 정도 현금이 있고 그 다음에 멘탈이 아직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렇게 회복을 했을 때 어떤 기업들이 차별화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지 생각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나중을 봐서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